안녕하세요. 우리 지임쌤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잘 지내셨나요? 지금 굉장히 바쁘고 힘든 시기를 다들 보내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조금씩 아마 안정이 되고 자리를 잡아가고 계실 텐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만 3세반, 우리 5세반 아이들의 그 학급 운영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드렸다면, 만 3세 다음으로 막막한 연령이 만 5세, 지금 7살 아이들 반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문들을 해오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제 주변에 좀 7세를 맡은 선생님들이 또 계세요. 그 선생님들께서도 또 연락을 해오세요. 처음 7세를 맡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수업 진행을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6세를 잠시 건너뛰고 7세, 만 5세 아이들의 학급 운영 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정리를 해보기는 만 3세 아이들하고 또 달라요. 만 5세 아이들은 뭐 기본 생활도 필요 없고 또 잘 적응하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잘 적응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고 또 기본 생활도 잡혀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큰 의미가 이 아이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만 5세 아이들은 3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회성, 그리고 두 번째 학습 활동, 그리고 세 번째 초등학교 준비.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으니까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조금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막막한 선생님들이 계실 걸 생각을 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브이로그 형식으로 이 다음에 또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가 주중에 조금 더 정리해서 영상으로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과 그때 제가 활동했던 구체적인 그런 사례들을 보여드리면 조금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또 끝까지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사회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리고 또 부모님들께서 학기 초에도 가장 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이 바로 우리 아이의 사회성에 관한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7세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성에 있어서 좀 또래 형성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친구에 대한 호불호도 또 있는 상황이라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 그리고 내가 그다지 뭐 좋아하지 않는 친구, 내가 선호하는 친구, 또 나랑 친한 친구, 친하지 않은 친구, 이런 개념이 조금 확실히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원 같은 경우에도 6세가 3반인데 그 3반에서 이제 7세로 2반이 이제 만들어져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나랑 다른 반이었던 친구들이 또 같은 반이 되면서 지금 또 새로운 또 또래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반이었어도 나와 성향이 맞지 않은 아이가 또 같은 반이 되었다면 그 아이들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나랑 다른 반이었던 친구가 같은 반이 되어서 지내보니까 나랑 성향이 너무 잘 맞고 나랑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또 그렇게 끼리끼리 또 이제 또래를 형성해서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 5세 아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어울리고 못 어울리고에 대한 것은 선생님이 크게 터치를 하실 부분들은 없습니다. 이미 자기가 맞는 성향의 친구들을 다 찾고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회성은 바로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는지, 친구뿐만 아니라 이제 초등학교 가서도, 그리고 주변의 어른들과 어떻게 지낼 수 있는지, 그런 사회적 기술에 대한 것들을 좀 초점을 맞추셔서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기술이라 하면 우리 선생님들 제가 늘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법들, 어른들과도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그 안에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직하고, 그 안에서 약속을 서로 지켜주고,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이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술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냥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선생님들께서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고요. 선생님이 보셨을 때 얘는 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할까라고 생각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 아이가 어떤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지, 이 아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배려심이 좀 부족하네, 친구들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부족하네,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예의가 조금 부족하네, 이런 좀 사회적 기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하셔서 그 부분을 그 아이는 집중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좀 지도해 주시고 케어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혼자
뭐 5세쯤 됐으면 서로 자기들끼리 잘 어울린다고 했으니까 그냥 놔둬도 뭐 자기들 친구 찾아 잘 가겠지, 이런 아이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고 뭐 20명 중에서 한두 명 또는 많게는 3, 4명 정도의 아이들은 아직까지 친구를 찾지 못하고 혼자 좀 겉도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분명히 사회적 기술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부족한 사회적 기술이 무엇인지를 선생님께서 보고선 그것을 채워주시고 그것을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선생님의 관찰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관찰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 배려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 예의 있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는 약속을 잘 지켜줘야 하는지, 규칙을 잘 지켜주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좀 부족한 부분들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너 그거 잘 친구한테 그렇게 자꾸 뺏어가고 친구한테 예쁘지 않은 말을 하니까 친구들이 너랑 놀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가 아니라, 우리 누구누구가 이 장난감을 가지고 싶을 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 친구한테? 그리고 친구가 내 장난감 중에서 이것을 갖고 놀고 싶어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상호작용을 좀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만 5세쯤 되면요,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그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개방적인 좀 발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대답을 유도해 내셔야 돼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닙니다. 배려와 기다림과 양보를 좀 배울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그런 긍정적인 좀 상호작용을, 그리고 개방적인 상호작용을 좀 해주셔야지 아이의 사회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사회적 기술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나름 정립을 좀 해 놓으세요. 단순히 양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그리고 예의 있게 행동하고 그리고 나의 감정을 말하는 것, 이뿐만 아니라 어울릴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 반에서 특히 필요한 사회적 기술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빨리 정립을 하셔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아이들에게 좀 지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성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릴 때, 영아일 때, 그리고 만 3세일 때, 이럴 때는 친구들과 그냥 잘 소통하고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좋지만, 조금 더 커서 이제 초등학교를 준비하는 우리 만 5세, 7세 아이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은 그 사회적 기술을 몸에 익히고 사회적 기술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니까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 기술을 길러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들을 좀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 학습적인 부분입니다. 만 5세인데 만약 놀게만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놀이 중심인데 또 학습을 시킬 수는 없고, 만약에 학습을 시킨다면 어떤 학습을 시켜야 할까요? 라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되실 거예요. 저는 제가 개정누리과정을 작년 1년을 운영을 해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놀 때는 정말 놀아야 한다라는 생각이에요. 놀 때는 정말 놀이에만 집중해서 놀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대신 학습 활동에 있어서는 저는 흔히들 다들 그러잖아요. 대집단 활동을 좀 지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많이들. 그런데 저도 그게 정답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 5세 아이들에게는 대집단 활동을 지양해라 라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현장에 좀 사용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 아이들이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놀고 있어요. 너무 재밌게 즐겁게 잘 놀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영역에서 원하는 친구랑.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소집단 활동을 위해서 몇 명을 불러요. 철수 이리 와, 우리 영희 이리 와, 앉아서 선생님이랑 요거 활동하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소집단 활동을 통해서 아이랑 상호작용하고 소집단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아이에게 깊이 있는 활동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대집단 활동이 좋지 않으니까 소집단으로 하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아이에게 있어서 그 시간이 어떨까요? 나는 저기서 친구랑 쌓기 활동을 하고 싶은데, 나는 여기서 친구랑 미술 활동을 하고 싶은데, 나는 저기서 친구랑 역할놀이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나를 불러서 이것을 하라고 과제를 주네? 이렇게 돼버립니다. 어떤 느낌이세요? 아이 중심이고 놀이 중심인 그 상황에서 이렇게 소집단 활동으로 아이들을 따로 불러서 소집단 활동을 시키는 것, 이것은 그 아이에게 그 시간은 자유놀이 시간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소집단 활동이 이 아이가 활동이 들어감으로 인해서요.
그리고 또 교사 입장에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입장이었어요. 교사 입장에서 다양한 아이들의 놀이를 지원하고 다양한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고요. 그런데 소집단 활동을 위해서 4명을 모아서 선생님이 앉혔어요. 그리고 나서 활동을 제시하면서 이 아이들과 활동을 합니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소집단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개별 상호작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은 이 활동 하나에 대한 상호작용일 뿐이지 그 아이가 다른 곳에서 놀이할 때의 적절한 상호작용과 지원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 모아놓고 활동하는 동안 저쪽에서 역할놀이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는 놀이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도움이 필요해요. 선생님의 도움이.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소집단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아이들을 지원하기가 편하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제 생각은 모두가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제 개정 누리과정을 하면서 느낀 것은 자유놀이 시간에는 자유놀이가 이루어지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자유놀이 시간에는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충분히 놀 수 있게 해줘야겠구나. 그리고 교사가 곳곳을 다니면서 아이들과 그 상황에 맞는 개별 상호작용을 해주고 또 아이들이 필요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3세, 4세, 그러니까 만 3세, 4세의 유아일 경우에는 조금씩 모아서 선생님이 소집단을 잠깐씩 진행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만 5세쯤 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소집단 활동은 크게 뭔가 의미를 주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아이나 교사 입장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제가 맞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는 충분히 자유놀이가 일어나게끔 지원을 해줍니다. 모든 곳에 제가 가서 같이 놀아줘요. 같이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는 제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자유놀이가 충분히 끝나고 나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서 그 다음 대집단 활동 시간에는 정말 대집단 활동을 위한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가기 위해서는 일단 하루에 40분 정도의 수업을 앞으로는 초등학교 가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 4교시가 될 수도 있고 3교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루에 40분 정도는 아이들이 앉아서 저는 그 대집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지원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관해서도 다음에 제가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과 어떻게 대집단 활동을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수업하는 모습을 제가 찍어서 보여드릴 텐데 아이들이 40분 동안은 어느 정도 좀 하루에 한 번 40분 정도는 모여서 대집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서 이때 아이들이 그러면 선생님 40분 동안 대집단 활동하는 게 대집단 활동을 하라고 권하는 활동은 동시활동, 새노래 활동, 이야기 나누기 활동, 뭐 안전교육 이 정도가 대집단 활동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40분을 이걸 가지고 40분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께서는 그 대집단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하신 다음에 활동을 하신 다음에 이에 맞는 확장 활동을 또 지원을 해주셔야 해요. 그러다 보면 40분의 시간 금방 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이야기 나누기, 주말 지낸 이야기 나누기를 이제 월요일마다 활동을 진행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와서 누구 나와서 나는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지냈어요 라고 주말을 소개를 하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아이들 모두를 시킨다고 해도 40분 동안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이들과 웬만큼 이야기 나누기 집단 활동이 끝났다면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리에 돌아가서 선생님들께서 이야기 나누기 확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세요. 아직은 아이들이 글로 이제 자기가 지냈던 이야기들을 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기 초에는 그리고 1학기 때에는 아이가 지냈던 그 주말에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세요. 친구들에게 나와서 나는 엄마 아빠와 자전거 탔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이들이 그림으로 그 장면에 가장 기억 남는 장면을 하나 정도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대집단 활동을 그럼 좀 더 이제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만약에 동화를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동화를 읽고 아이들과 함께 이제 대집단 활동을 하는데 책 읽어주는 것은 아무리 길어도 10분 정도입니다. 10분 내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또 40분의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해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화 확장 활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7세쯤 된 아이들은 책을 읽고 인상 깊었던 내용들 그리고 내가 느꼈던 내용들을 어느 정도 말로 가능합니다. 말로는 가능하지만 글 쓰는 것이 되는 아이도 있지만 되지 않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까 이야기 나누기처럼 내가 선생님이 읽어준 이 동화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한 장면을 기억해서 그림으로 그려보고 어떤 장면인지 그 밑에다가 쓰기 활동을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찾기 위해서 집중해서 동화를 듣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생각을 유추해
가면서 어떤 장면이었지? 이번에 저희가 아이들에게 읽었던 것은 올챙이가 이제 개구리가 되는 그런 동화에 대해서 읽었었는데 나는 그 중에서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과정이 너무 재밌었어. 또는 나는 개구리가 되어서 폴짝폴짝 뛰는 과정이 재밌었어. 나는 또는 또 알이 물가 안에서 이렇게 알이 모여있는 그 장면이 나는 기억에 남았어. 한다면 그것을 아이들이 그 한 장면을 기억해서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해보게 해주시고 그 아래 그것 무슨 내용이었는지를 짤막하게 쓸 수 있게 해주시는데 아직 글을 못 쓰는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이 직접 물어보신 다음에 밑글씨를 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자라도 좀 써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글은 노출을 많이 시켜줄수록 아이들이 습득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좀 빨라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나라도 좀 써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되도록이면 하나라도 조금 더 아이들이 글로 눈으로 볼 수 있게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동화 읽기 확장 활동으로 이제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표현해 보기 이렇게 해서 또 40분은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수업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자면 아이들이 눈과 손의 협응력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것을 아직 좀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과 손의 협응력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책 쓰기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아이들과 독서 활동을 통해서 내가 오늘은 어떤 책을 읽고 싶은지 한 권씩 가져와서 그것을 보고 내가 여기 한 페이지를 내 노트에다가 그대로 옮겨 적는 활동을 한번 해보자. 이것은 한글을 모르는 친구들도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대로 보고 그대로 옮겨 쓰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집중하게 되고 집중력이 생기게 되고 손과 눈의 협응력을 가지고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들이 글 쓰는 데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활동 중에 하나는 또 책 쓰기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냥 노트 한 권으로 모든 것을 다 활동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노트 한 권을 아이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다가 이야기 나누기 확장 활동, 동화 읽고 난 후 표현 활동, 그 다음 책 쓰기 활동 이런 것들이 노트 한 권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주시면 좀 이렇게 관리하기도 좀 쉬우실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수활동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 수활동은요.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다양한 수활동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수활동에는 덧셈, 뺄셈, 연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측정, 기하, 도형 이런 여러 가지의 수학 활동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에게 수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재기,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피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형의 모양들 이런 것들을 수시로 좀 언어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들이 좀 수활동을 하는데 좀 좋으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학기 초에 하는 수활동 중에 하나는 빙고 게임입니다. 많이들 아시죠? 그래서 아이들과 빙고 게임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3×3 빙고판을 제시를 해줘요. 그렇게 되면 9개의 칸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 1부터 10까지 중에서 9가지만 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익숙해지면 4×4 빙고판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럼 20개 중에서 16개의 숫자를 적게 됩니다. 그 다음에 5×5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1부터 10까지의 순서, 1부터 20까지의 순서, 그리고 숫자를 쓰지 못하거나 알지 못했던 친구들이 그것을 통해서 숫자를 익힐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것도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재밌게 받아들이게 돼요. 이것도 제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영상으로 지금 해놨으니까 그것도 같이 제가 수업 진행하는 방법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하루 40분 활동을 내가 앉아서 대집단 활동으로 무엇을 지원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은 선생님들이 좀 날마다 고민을 해보셔야 해요. 하다 보면 개발이 되고 또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초등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초등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하루 일과를 우리 선생님들이 운영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루 일과표는 있지만 시간표는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분절된 그런 활동 진행을 일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용하는 것이 활동 전환용 벨을 사용하는데 띵 하고 누르면 아이들이 집중을 하면 이것이 다음 이제 전이가 되는 시간이구나. 쉬는 시간의 개념으로 아이들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활동이 하나 끝날 때마다 띵 해서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활동 정리하고 화장실 다녀올 사람 다녀오고 다음 수업 준비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종이 울릴 때마다 학교에서 종이 울리는 거랑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종이 울릴 때마다 수업이 끝났구나. 수업이 또 시작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선생님들께서
벨 같은 걸로 좀 지원을 해주시고, 정말 하루를 좀 틀에 맞춰서 하는 것은 좀 이제 개정누리과정에서는 좀 지향하는 바이지만, 아이들이 하루 일과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규칙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해진 일정의 틀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이가 될 때마다 벨을 누르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좀 인식을 심어주시고, 아,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 가야 되는구나, 쉬는 시간에는 다음 수업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익힐 수 있도록 미리 조금 준비를 해주시는 과정도 좋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에 가면 협동해서 하는 활동들이 많습니다. 모든별 활동들이나 친구와 함께 협동을 해서 수행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와 미리 지금부터라도 친구와 협동해서 수행할 수 있는 좀 활동들을 제시를 해주세요. 저희가 어떤 활동을 했었냐면, 그러니까 상자로 버스를 만들기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크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친구들이 함께 와서 하기에는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별로 이것을 지원을 하면서, 자, 너희들이 이 안에서 이것을 활동을 할 텐데 너희들이 순서를 정하거나 너희들이 방법을 정해서 한번 해볼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그럼 우리는 어떻게 순서를 정하면 좋을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색연필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하기에는 좀 작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순서를 정해보자. 그럼 어떤 순서를 정하면 좋을까? 라는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나는 글씨를 이렇게 쓸 건데 너는 어떤 그림을 그릴 거니? 이런 것들까지도 아이들이 상의가 됩니다.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지원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과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좀 충분한 개념을 알려주셔야 돼요. 협동해서 하는 이 모든 활동이 어떻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지에 대한 것들을 좀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시고, 아이들에게 활동을 지원을 좀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그 안에서 서로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또 협동놀이 때는, 우리 지난번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 순서를 이렇게 반대로 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별 협동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지원해 주셔서 아이들이 그것도 초등학교에 가서 미리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초등학교에 가게 되면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뭐 선생님과 함께 우리 반의 약속을 지키거나 우리 반의 약속을 만들거나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뭐 한두 개 뭐 지키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20명의 아이들이지만 초등학교에 가면 20명이 넘는 아이들, 많게는 뭐 30명까지도 이제 같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질서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안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아이가 우리가 만든 약속, 우리가 세운 질서, 이런 것들은 좀 지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우측으로 걷는 방법을 조금 알려주세요. 이제 모든 계단이나 복도는 우측 통행인 거 다들 기본적으로 아실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지 않으면 아이들이 서로 엉키고 부딪히고 다치고 하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걸 다 알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측 통행, 오른쪽으로, 자, 방향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항상 아이들이 오른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계단이나 복도에서 오른쪽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셔야 학교 가서 아이들이 그것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덜 느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경청하는 능력을 길러주셔야 해요. 지금 세대의 아이들은 듣는 활동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시각적으로 자극되는 것들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이야기대로 무엇인가를 수행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청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좀 시켜주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동화 읽기. 아까 그러고 나서 동화 읽고 나서 그 표현 활동으로 넘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경청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언어를 전달하는 것. 언어 전달이 나중에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뭐 알림장을 사용을 하겠지만, 알림장 이전에 언어 전달이 먼저 잘 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하루에 한 가지씩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오늘은 이것 집에 가서 해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 다음날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자, 어제 선생님과 이야기했던 거 집에 가서 설거지통에 내 식판을 담가놨니? 또는 물통을 담궈놨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 뭘 준비해오라고 어제 이야기했는데 잘 지켰니? 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선생님의 언어를 부모님께 전달하거나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청해서 기억할 수 있는 능력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과 하루에 한 가지 정도씩 언어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주시고, 또 선생님이 미션을 하나씩 주셔서 아이들이 듣고 행동하고, 듣고 따라하고,
듣고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해주신다면 아이들에게 좀 더 그 초등학교에 가서 경청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더 훈련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그동안 이렇게 지냈던 것들이 초등학교 가니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가서 어디 어린이집 친구들은 정말 너무너무 잘해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항상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7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초등학교에 가면 어떤 아이가 됐으면 좋겠는지라는 바람을 좀 담아 보신다면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겠구나,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기 전에 내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겠구나 라는 갈피가 좀 잘 피실 거예요. 이것은 제 경험에서 나온, 그리고 저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100% 따라 하세요 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저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구나 라는 것들 조금씩은 좀 들으시고 선생님들 스타일대로 좀 바꿔보시는 그런 좀 활동들을 좀 해보시면 아이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긴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학기 때는 또 2학기에 맞는 또 다른 활동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미래에 정말 좋은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조금 더 선생님들 힘내주시고 조금 더 많은 생각들을 좀 해주세요. 아이들 보면서. 네. 자, 그러면 이상 우리 주임쌤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